자,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만약에 일단 물어봅시다. 봐봐. 지금 만약에 딱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이건 바로 노트 정리해요. 이거랑 뒤에 있는 거랑 묶어서 같이 하시면 돼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뭐야? 뭘로 풀까?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어떻게 풀까? 딱 떠오르는 거 있어? 어떻게 풀지? 이거 A 값을 어떻게 구할지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런 분위기면 그냥 노트 정리해. 자, 이거는 그냥 재료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제 파트에다 해놓으셔도 돼요. 내가 직선 끝나면 직선도 어차피 가지치기 해줄 거거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야. 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 문제 파트에다가 묶어서 하세요. 묶어서. 세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 자, 이 문구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우리 접할 때, 실근이 하나 할 때. 그럼 뭐야? 판별식이잖아. 이거랑 같이 나오면 돼요. 이거랑. 그래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세 점이 삼각형 이 아닐 때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가지고 풀 거냐면 얘는 기울기 가지고 풀 거야. 그냥 요거야, 요거. 그래서 이런 문구 나오면 얘는 기울기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A라는 점이 3,2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1,-1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A,-2가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어차피 기울기 잡으려면 두 점 필요하잖아. 여기에서 두 점을 잡은 기울기가 모두 같다고. 그럼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직선상에. 그러면 얘는 그냥 기울기 구하세요. 뭐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그쵸? x 증가량이 뭐야? 뭐 x2-x1 2 y2-y1 3.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여기서도 잡으세요. 여기서도 뭐 x2-x1 a-1분의 y2-y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어떤 값을 잡아도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냥 이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뭐 나와봐야 앞장 문제긴 한데 그래도 보자마자 바로 설계해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두 점 잡아서 기울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 하나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값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거예요. 이거 같은 말이야. 세 점이 임의로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세 점 가지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이거 삼각형 못 만들지. 그쵸?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직선상에 있을 때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니까. 자, 이것도 아무거나 잡아보세요. A하고 B하고 기울기. A, B의 기울기면 뭐야? x2-x1 k-2분의 y2-y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니까 뭐 아까 x2-x1 3분의 y2-y1 7-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 잡아서 그러는데 원래 숫자 있는 거 잡는 게 낫거든? 이거 식 복잡하잖아. 숫자 하나 기준 잡아서 하는 게 나니까. 자, AC 다시 해보면 얘는 k-5분의 y2-y1 -8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자, 얘는 재료입니다. 이것도 제가 가지치기 할 때 다시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자, 넓이를 n등분 할 때. 자, 요 문제야, 요 문제. 자, 어떠한 도형을 넓이를 n등분하는 직선이 있대. 자, 요거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n등분할 때 요 문제야.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누셔야 돼요. 요렇게. 얘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떠한 직선이 n등분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나뉘냐 하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얘는 보통 2등분하라고 하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봐봐. 하나씩 설명해 줄게. 대다수의 문제는 얘야. 근데 이게 문제가 비슷해 보이잖아. 이거 풀이가 전혀 달라요. 아예 달라.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알고 있고 풀 줄 알아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ABC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어떠한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라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라고. 그 어떠한 직선이 A, B, C 세 개의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날 때와 지나지 않을 때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했대. 그러면 우리 넓이 비율 가지고 하는 거 했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당연히 BC의 중점을 지나면 되잖아. 그럼 이거의 풀이는 뭐가 되겠어? 어차피 문제에서 세 점의 좌표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가 미지수일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BC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해가지고 미지수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다수거든? 이 문제가.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 만약에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직접적으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야 돼. 그러면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AC 좌표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알잖아. 그 다음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 교점 직접 구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BC의 좌표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 직선과의 교점을 직접 구해. 그렇게 하면 세 점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전체 면적 구한 거에 절반의 면적이 얘다. 얘는 직접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주는 프린트나 아니면 블랙라벨급 문제집을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리고 이게 뭐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면 100% 보장은 없어요. 단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식이 좀 복잡한데 그렇게 또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긴 할 거거든. 신발끈 정리 들어봤죠? 중학교 때도 했었잖아. 그쵸? 그거 이용할 거야. 신발끈 정리. 뒤에 가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좌표 3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얘는 직접 구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자, 생각을 해봐.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을 통과해서 이거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 그럼 직선이 어딜 지나면 될까? 뭐라고? 아니 말해봐. 뭐? 선과 선?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봐봐. 만약에 원이 있어 원. 야 원에다가 직선 하나 그어서 넓이를 2등분하고 싶어. 어디 지나면 돼? 아니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둘이서 먹기로 했어. 절반으로 나눌 거야. 니네 어떻게 가를 거야? 중심을 기준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게 달라? 같잖아. 이렇게 나누면 달라? 얜 달라. 이렇게 나누면 달라? 같잖아. 결국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냥 1등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도. 사각형도 이 사각형의 정중앙을 통과하는 직선이면 돼. 그럼 사각형의 정중앙을 어떻게 정의할 거야? 대각선의 중점. 여기를 지나면 돼요. 여기를.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어떻게 통과시켜도 얘는 각 넓이가 2등분 돼요.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2등분을 물어봐. 그래서 넓이의 2등분은 어차피 삼각형 문제 아니면 사각형 문제. 원 배우고 나면 원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기본 상식이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직선 얘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거의 넓이를 2등분 한답니다. 자, 삼각형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0,3, B의 좌표가 4,1, C의 좌표가 1,4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Y는 mx 플러스 3이래.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y절편이 뭐야? y절편이 3이잖아. 그쵸? 0,3 얘가 뭐야? 얘가 y절편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통과하는 직선이야. 즉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문제야. 그죠? 그래서 넓이를 2등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서 2등분하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중점이라고. 이렇게 중점 통과하면 된다고. 그럼 중점 뭐야? 얘는 더해서 이거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기울기고 기울기는 2점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울기 m은 x2-x1 2분의 5분의 y2-y1 그럼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네. 자, 원점 5를 지나고 꼭지점이 이거인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뭐가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좌표축이 있고 2, 마이너스 4 꼭지점이 얘랍니다. 그리고 얘를 지나는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대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얘는 우리가 얘는 4,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얘가 A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고. 자, 그랬을 때 직선 y는 mx가 삼각형 OAB야. OAB.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됐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2등분인데 지금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얘를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점을 지나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중점의 좌표가 뭐야? 얘는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m은 지금 원점과의 기울기니까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사각형이 어딜 지나라고? 대각선의 중점 지나라고.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얘는 뭐야? 일단 x의 중점 2, y의 중점 3 이렇게 되겠니?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의 중점 마이너스 2, y의 중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 그쵸? 그래서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 동시에 둘 다 이등분을 할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일 때 직선 얘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표현된 걸 뭐라고 한다고? 무슨 형? 지랄. 일반형이죠,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로 바꾼다고?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도형은 항상 원함수부터 시작해서 원함수, 표준형, 일반형이야. 목적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원함수는 가장 기본 함수야. 직선의 원함수는 뭐겠어? AX야. 세상에 이거 못 그린 사람은 없잖아. 그쵸? 그럴 수 있잖아. 그쵸? A가 양수면 이거고 A가 음수면 이거잖아. 원점 통과하면서. 나중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얘 가지고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표준형에서 만날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야 우리가 고3 때까지 모든 그래프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y는으로 식을 정리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y는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면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얘가 기울기라는 거 알고 얘가 y절편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근데 문제에서 a, b가 0보다 작대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야.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야. 근데 bc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가 음수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너 눈 뜨고 자지 말고 서, 졸리면. 이 새끼가. 자,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라니까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아니 근데 도대체 월요일도 아닌데 왜 피곤한 거지?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월요일은 피곤한 거 이해하는데 화요일이잖아. 그럼 이제 방학이잖아. 뭐지? 아직 방학은 오늘 해 때문에 방학. 아니 그럼 오늘 빡세게 학교 생활을 한 것도 아니잖아. 왜 피곤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설렘 때는 늦게 하셨으니까. 쳐 맞고 싶냐? 어디서 방학에 대한 설렘을 얘기해. 초등학생도 아니고 미쳤나 이게. 우리 2학기 되게 바빠요. 응? 고등학교 1학년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 하고 있다니까. 숙제 밀리고 이러면 답도 없어. 자, 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답니다. 일단 해석이 안 돼.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림을 보세요. 기울기는 일단 양수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일단 마이너스라고 일단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AB는 부호가 뭐란 얘기야 그럼? 지금 얘가 플러스야. 그럼 B분의 A는 마이너스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B는 일단 마이너스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B분의 C는 플러스여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B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나한테 bx 플러스 cy 마이너스 a는 0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b의 x에 플러스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자, c분의 b, 즉 bc. bc가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양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네. 그 다음에 얘 c분의 a. 그럼 ac. 야, ac는 이렇게 건너뛰어 있잖아. 이거 해서 어떻게 해? 이건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첫 번째 a가 만약에 플러스야. a가 플러스면 ab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인데 전체 플러스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겠지. 두 번째 경우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뭐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곱하기 뭐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야. 경우의 수는 이렇게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각각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A, C는 뭐라는 거야? 부호가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C는 어차피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가지고 이제 표현해 보면 y절편은 음수,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지나지 않는 4분면이 1사분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아마 이거 교과서에서도 이거 나오는 문제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저기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문제라 모든 문제집에 일단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집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시는 건데 일단 문제를 보세요. 이거 일단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이고 A의 좌표가 0,1이고 B의 좌표가 3,0일 때 CD의 X절편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일단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X절편을 구하란 얘기는 X절편을 구하란 얘기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알고 있죠? 어우, 아,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가?
마지막 건 뺍시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야?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돼? 뭘 구해야 돼? 기울기. 그쵸? 네. 그래. 일단 잘했어요. 네.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일단 한 점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점을 또 알던지 아니면 기울기를 알던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설계되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한 점 또는 CD 두 점을 알아야 돼. 그치? 자, 일단 기하학적으로 봐봐. 일단 점 하나는 무조건 구해야 돼. 그쵸? 점 하나는 무조건 구해야 되고, 나머지 점도 구할까? 아니면 기울기를 할까? 뭐 할래? 기울기 하는 게 낫겠지. 왜? 왜 기울기야? 정사각형이라며. 정사각형이니까 어쨌든 얘와 얘는 평행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거의 기울기를 얘네 좌표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는 알아. 기울기는 뭐야? x 증가량이 3이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알아. 그럼 나는 C의 좌표 또는 D의 좌표 하나만 알면 되겠네? 그쵸? 어쨌든 이거 좌표를 구하긴 해야 되지. 잘 보시면, 그래서 어제는 이걸 시켰거든. 풀어보라고. 근데 지금 시간이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긴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 하면 닮음을 이용할 거야. 닮음과 합동을 이용할 거야. 더럽게 싫어하지? 아니 근데 잘 봐. 어쨌든 C의 좌표를 구하든 D의 좌표를 구하든, C의 좌표 구하려면 여기에서 일단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C의 X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지금 보여?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지? 얘랑 합동이네 보여? 합동이네 보이지? 누가 합동이야? 얘가 합동이잖아. 이 삼각형과 합동이지. 그쵸? 얘가 90도니까, 정사각형이니까 90도니까 일단 빗변의 길이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x 동그라미면 얘가 동그라미 x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 길이는 3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일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C의 좌표가 4,3이라고 구할 수 있죠. 돼요? 왜? 얘가 얘에 대응하는 거고, 얘가 얘에 대응하는 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4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4,3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서 x 절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재료 정리입니다. 이거는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수능까지. 이거를 예전에 그 항등식 재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추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 때마다 그냥 느낌이야. 느낌이야. 일단 그냥 보자. 그냥 문제를 볼게요. 그냥 아니야. 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를 왜 재료 정리를 하라고 그러냐면 얘가 수능까지 계속 나오거든. 이게 y-kx 플러스 3k
뭐 넘기면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풀어낼 거냐면 이런 거거든. 어떠한 직선이 만약에 선분 A, B를 지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풀 거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K 값을 모르니까 이 직선을 좌표 평면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아니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없잖아. 그렇잖아.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얘 봐봐. 얘도 미지수는 있었는데 얘는 기준점이 있지. 0,3이라는 기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을 360도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y절편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y절편도 변수야. 기울기도 변수야.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뭔가를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능이야, 본능. 자, 이 문제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인데 x, y 이외의 미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는 거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야.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그럼 우리 이거 봤잖아. 우리 이거 알잖아. 항등식의 명령어가 3개 있었지. 뭐야? 이거 내 2번 재료 아니냐? 죽여버릴 거야. 내가 써준 것도 안 봐. 항등식의 명령어가 3개야. 뭐야? 맨 위에 뭐라고 써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이거 항등식 명령어야. 또 뭐야? 이거랑 같은 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도 항등식 문제야. 그쵸? 방정식이면 항등식, 부등식이면 이건 최근에 한 거잖아. 부등식이면 절대부등식 이 새끼들아.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이거잖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러면 k 값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풀이가 뭔지는 알죠? k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야? 뭐 k 플러스 뭐는 0이다. 이거죠. 그래서 k로 묶어. k로 묶으면 얘는 3-x의 k는 넘기면 2-y 이렇게 되죠. 뭐 넘기든 안 넘기든 상관없어요. 어찌 됐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3,2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직선을 수직선에 표현을 하고 싶은데 기준점이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항등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k 값이 바뀔 때마다 기울기가 바뀌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방금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지. 이거는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x, y 이외의 미지수가 있다. 무조건 항등식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딱 보자마자 느낌 오셔야 돼요. 직선인데 x, y 이외에 미지수가 있네. 이거 가지고 항등식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얘는. 자, 봅시다. 일단 직선부터. 자, y는 m에 x-1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얘가 보이면 우리는 일단 항등식부터 이렇게 하고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1,3이라는 점은 고정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3,4에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5,-1에 있답니다. 이 선분을 지난대, 이 직선이. 근데 얘는 1,3을 반드시 지난다고 그랬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저 선분을 지난다고. 그러면 얘가 만나려면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이. 일단 A를 지날 때 여기서부터 얘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래프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막 기준점이지. 그럼 우리는 이거일 때 M값과 이거일 때 M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쵸? 지금 M이 뭐야? 기울기지? 그치? 우리 2점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어차피 니네 이거 좌표상에 이렇게 나처럼 표시할 거야. 이건 허공에다 표시하면 안 되는 문제야. 좌표에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 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되죠. X 증가량이 2, Y 증가량이 1.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뭐 식으로 하든가. 얘도 보시면 X 증가량이 뭐야? 1에서부터 5까지 증가했으니까 4분의 Y 증가량이 뭐야? 3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졌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익숙해지면 더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봐봐. 이 선분을 만나려면 일단 기울기 M은 뭐부터 뭐야? 뭐부터 뭐 사이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으면 돼. 그럼 선분과 만날 거야. 그쵸? 그쵸? 근데 봐봐. 얘는 사이값이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사이값이 아니라 바깥값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문제를 연습을 똑같이 10문제, 20문제를 줘버리면 니네도 이거를 계속 풀다 보면 짬이 생겨.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어차피 여기 지날 때와 여기 지날 때가 어차피 답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림 따위 개나 줘버리고 1,3과 그냥 3,4, 5,-1에서 그냥 이렇게 기울기구하고 이렇게 기울기구해서 사이값이겠지.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는 A, B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봐. 그래서 얘가 선분을 여기를 지난대. 그러면 어차피 이거 경계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왔어. 이거 경계점에서 기울기가 2분의 1 나왔어. 얘가 사이값이야? 이건 사이값이 아니잖아. 그쵸? 경계점은 일단 알겠는데 얘가 사이값인지 아니면 바깥값인지를 모른다고.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답이 이거고 어떤 거는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이 2분의 1보다 크다. 얘가 답인지 얘가 답인지는 그림으로 좌표상에 정확하게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 알겠죠? 그래서 이게 90% 이상 문제가 얘거든. 근데 가끔가다 10%의 이런 문제가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풀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서 사이값이라고 하면 틀릴 수가 있다고. 알겠죠? 이 문제는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 얘가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그림 봤으면 뭐 해야죠?
항등식부터 하셔야죠. 일단 이거부터 해주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하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사각형과 만나야 된대. 그러면 봐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만나는 게. 지금 딱 보면 당연히 이 점을 지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와.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기울기가 최대값일 거고, 이때가 기울기가 최소값이겠지. 근데 얘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m이 기울기인지 확인하시고요. 기울기 맞죠? 그쵸? mx니까. 그러면 이때가 최대겠네. 그쵸? 그래서 1,2를 지날 때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원래 이거 내 책에도 써 있기는 한데, 모든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울 때도 우리는 그냥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상태에서 해요. 이 상태에서 일반형 형태에서. 근데 그러면 이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배웠잖아.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배웠잖아. 평행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형에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표준형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풀 수 있는데 굳이 왜 새로운 걸 배워?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자, 얘는 일반형이 있어. x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ax a 플러스 2의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일반형은 나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모두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얘도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라고. 이렇게 바꾸고 나면 기울기 y절편, 기울기 y절편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우리 이거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뭐야? 1차 함수야.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굳이 여기서 배우는 거를 1차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그 이유 하나가 뭐였어? 아니 이것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잖아. 1차 함수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단어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름이 다르잖아. 그리고 포함관계가 누가 더 큰 거라고 그랬어? 함수가 큰 거야? 방정식이 큰 거야? 방정식이 큰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서 1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썼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는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와 다 똑같다고. 하나 차이가 뭐라고? 하나 차이가. 얘로는 표현 못하지만 얘로는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가 그냥 딱 하나 x는 a 이런 거라고. y가 사라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직선, 이건 1차 함수야. 그죠? 이거 뭐야? 이거 1차 함수야. 근데 1차 함수로 표현 못하는
단 하나 얘 y가 사라지는 얘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꿨어. 근데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여기서 해석이 돼 안 돼? 여기서 해석이 안 되잖아. 0분의 1은 무한대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 나오는 애 분모가 0 나오는 거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것만 여기서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해석하라고. 알겠죠? 야 a가 0이면 여기다 0 넣으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잖아.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거 하나만 조심하자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말고는 모두 1차 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알겠니? 아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기울기가 같아.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뭐가 있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평행 기본적으로 평행이라는 거는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이야. 근데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까지 같아. 그럼 뭐야 이건? 이건 일치야, 일치. 그죠? 두 직선이 아예 그냥 똑같은 애야. 근데 우리 봐봐.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1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거 연립하면 근이 있어 없어? 두 직선을 연립했더니 근이 없어. 아니 뭐 만나야 근이지. 그렇잖아. 얘는 1차 방정식 근 구해봤더니 어때? 항등식이네. 무수히 많아. 이게 다 교점이야. 그러니까 실근이 엄청 많은 거야. 대부분의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하나야. 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쵸? 이렇게 이해해. 일단.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우리는 세 가지. 평행이냐, 일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했다고. 했어. 니네 기억엔 없지만. 고등학교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수직. 저거. 수직은 수직할 때 얘기할게요. 자,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얘의 기울기잖아. 얘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 이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얘는 뭡니까? 플러스 플러스 넘어가면 a 제곱은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2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은 일단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y절편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2가 같으면 y절편이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고 넘어가면 뭐예요? 2a가 a 플러스 2야. a는 뭐야? 2야. 이렇게 되지. 즉 y절편이 같은 애 중에 기울기까지 같게 만드는 숫자가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a가 2일 때는 두 직선이 뭐한다? 일치한다. 즉 일치한다는 뜻은 항등식이란 뜻이지. 그쵸?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y절편은 같지 않으니까 평행만 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일치와 평행이 아닌 경우는 일치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관계 세 가지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가져갈 수직. 이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수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기하에서 벡터만 제외하고, 기하에서 이제 내년 가면 기하 할 거잖아. 기하에서 벡터 단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애들에서의 수직은 이거밖에 없어. 이걸 떠올리셔야 돼. 수직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오케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외워. 알겠죠? 그래서 수직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뭘 뽑아내? 기울기를 뽑아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써먹는 거야. 이거는 수능에서도 계속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판별식만큼 많이 나와요. 판별식만큼. 그러니까 수직 나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직선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 이거야. 얘가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하고 싶지? 나 이거 어제 약분해서 잘못했는데. 미지수 함부로 약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지금 A가 0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살리는 거야.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A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리고 확인해. A에다 0 대입하면 뭐야? X는 마이너스 1이지. A에다가 0 대입해. 그럼 뭐야? Y는 마이너스 1이지. 얘네 둘이 수직관계 아니야. 대답이 없어, 이씨. X는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뭐야? 이거잖아.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뭐야? 이거잖아. 수직 아니야?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수직이 된다고. 근으로 잡아놓고 약분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하지 말든가.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곱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는 a 이렇게 나오니? 그죠? 그래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3a가 0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a는 뭐다? 0하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직을 만족하는 a 값은 0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얘가 서로 평행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기울기 7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냥 얘가 7이란 얘기지. 답이죠.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직선 얘가 서로 평행할 때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니까 2분의 뭐야? a 플러스 1 너가 2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죠. 답이죠.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한 점은 나와 있고
이제 기울기 또는 다른 점인데 수직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기울기지. 그러면 얘 기울기 먼저 뽑아내시고 이거 기울기 뭐야? 2분의 3이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얘는 표시할 때 일단 우리가 공식상으로 지금 이거잖아요.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표준형으로 표현할 때는 분수 아닌 걸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양변에 3 곱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i는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3 곱하니까 플러스 6.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2x 플러스 3i 마이너스 4는 0이다. 답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수직이란 단어 나왔으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뭔데? x2-x1 4분의 y2-y1 1 얘랑 수직관계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고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됐죠? 할 수 있죠 이제? 그죠? 넘어가도 되죠? 자, 1,0을 지나는 직선과 이게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자, 이것도 수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봐봐. 자, 일단 얘는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합시다. 그림으로. 직선이 나와 있어. 일단 표준형으로 하세요. y는 얘는 3k 플러스 2의 x에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은 일단 y절편이 뭐야? y절편. y절편이 일단 2야. 이거야. 그러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겼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일단 양수라고 가정한 거야.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직선. 여기 1,0을 지나는 직선과 얘가 y축에서 뭐 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그랬을 때 나한테 k의 값을 구하라고. 자,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일단 설계해 보시고. 설계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봐봐. 글로 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나니까 딱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이것들이 눈깔이 안 보여? 아니 이거 기울기 직접 안 보여? 아니 그럼 이거 기울기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보이잖아. 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2인데 기울기가 안 보여? 보이잖아. 이거 기울기가 뭐야? 이거 기울기가 x 증가량 1, y 증가량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얘랑 뭐 했다고? 수직했다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뭐냐고. 이거의 기울기 2분의 1이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 얘 기울기가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하시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 뽑아내면 되겠네. 자, 쟤는 a-1분의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거는 y는 뭐야? 2분의 a-2의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어쨌든 수직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의 곱, 얘가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해서 a 값 풀면 되겠지? 그죠?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쵸? 기울기 뽑아내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것도 아까 일직선 있죠? 그거랑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정리하면 공간이 꽤 많이 남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니네 지금 이거 안 배웠잖아. 지금 이거 니네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말해봐. 직선이 3개 있어. 직선이 3개 있으면 봐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하면 얘네들은 삼각형을 만들어. 일반적으로는. 그쵸? 그런데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데, 그러면 얘네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 얘네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잠시 생각해보고. 생각했어?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잠시 생각을 해봐. 생각했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생각했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니네가 생각했을 때 A 값이 몇 개 나와? A 답이 몇 개 나와? 세정아,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몇 개 나와? 1개? 너 몇 개 나와? 3개? 너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이씨. 아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자, 이 중에 답이 있어. 누가 답일까? 아니, 근데 어쨌든 봐봐. 이 한 문제 가지고 지금 A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요 문항이야. 내가 뭐 아무나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주요 문항 갖다가 치지 않잖아. 뭔가 헷갈릴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거야. 일단 답은 3개야. 말해봐. 왜 3개야? 그래서 3개야? 에라이 씨, 개수가 많았어. 자, 2개라는 분들이 그러면 일단 설계는 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럼 니네 왜 2개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평행하면 안 생겨. 이렇게 평행하면 안 생겨. 그거잖아. 그래서 2개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가 노트 필기가 필요한 거야. 모르면 니네 학교 가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렇게 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하나가 더 있어. 생각해봐. 그래서 이 문제는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아는 문제가 아니고 재료 정리를 안 해놓고 이 문제를 풀면 일단 그렇게 풀어. 자, 일단 이 직선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 3개가 있는데 일단 경우의 수를 봤더니 얘네 둘은 일단 기울기가 달라. 그쵸?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않아. 뭐 그냥 기울기를 표현해 볼까? 얘는 기울기가 뭐야, 얘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쵸? y는으로 정리하면. 얘는 기울기가 뭐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얘는 기울기가 뭐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일단 평행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근데 나머지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랑 평행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삼각형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너랑 평행하면 이렇게 해서 너랑 평행하면 이것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그 하나가 뭐야? 꼭지점이 뭐야? 교점, 이 새끼야, 교점.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버리면 이것도 삼각형 안 되잖아. 근데 애들이 보통 얘를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되고 재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러면 A 값이 3개 나온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니네 둘이 같을 때. 그래서 A가 3. 두 번째는 니네 둘이 같을 때. A는 1. 세 번째는 교점을 지날 때. 즉, 세 직선이 한 교점을 공유할 때.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일단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위식에서 아래식 빼면 2x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0. 그러니까 얘는 1이죠. x가 1이고 y도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1,1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얘마저도 1,1을 지나버리면 즉 a가 뭐면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문제네. 자, 이번엔 뭡니까? 세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야. 자, 머릿속으로 떠올라? 떠올라? 안 떠올라? 여기서 핵심 재료가 뭐야? 핵심 명령어가 뭐야? 수직이죠. 직각삼각형인 거.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그랬을 때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어떻게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 그럼 직각삼각형이죠. 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날 때.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몇 개? 답이 2개. 그쵸? 그 2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거예요? 맨 처음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기울기는 뭐야? 3분의 4야. 그쵸?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은 때려 죽여도 수직이 안 되잖아. 곱해도 마이너스 1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죠. 그러면 A가 뭐면 돼? A가 마이너스 2면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A가 뭐면 돼? 4분의 3이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A 값은 이렇게 두 가지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예요. 이것도 노트 정리에 같이 해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건 일직선부터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일직선 삼각형이 이루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자, 생각을 해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직선 3개 가지고 평면을 6개 등분을 하래.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그려보면 되겠죠. 일단 직선 두 개로 평면을 몇 조각 냈어? 4조각을 냈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 직선을 어떻게 해야 평면이 6조각이 되냐?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평면을 7조각이 나버리잖아. 6조각을 내라고. 6조각을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일단 6개지. 그쵸?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해도 6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6개지. 그래서 이것도 3개야. 그럼 결국 평면을 6개로 나눈다와 그 다음에 아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같은 풀이네. 그죠? 얘랑 쟤랑 같은 풀이잖아. 풀이가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수능까지 가는 중요한 재료예요.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 수능까지 가는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알겠죠? 그럼 봐봐. 일단 정의부터 내립시다. 정의부터. 자,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그리고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 아니, 어떤 사람은 야, 이것도 거리잖아.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잖아.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거리 이게 이 모든 게 다 거리잖아. 이게 다 점과 직선의 거리인데 이거를 다 거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야. 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무수히 많은 거리들 중에 최소값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는 뭐겠어? 가장 짧은 거리는 언제까? 수직. A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가장 짧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이 된 거냐면 만약에 얘를 x1, y1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거리 있잖아. 이 가장 짧은 거리.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이거 직선은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지 우리. 왜? 점 하나 알잖아.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라며.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 뽑아와서 수직이라고 해서 점 알고 기울기 알잖아.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개판이겠지. 근데 두 개를 뭐해? 연립해. 그럼 뭐가 나와? 여기 H의 좌표가 나와. 그럼 좌표가 개판이겠지. 그 좌표와 A와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 그러면 거리가 나오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 공식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되겠어? 나오면 해? 미쳤냐? 이건 무조건 외우는 거야. 수능 때까지. 계속 쭉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는 재료 노트에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선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얘가 x1, y1이야. 그리고 얘는 거리. 뭐 얘를 h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거리. 이거의 거리. 이거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자, 거리 d는 루트에, 그리고 이거 거리 구할 때는 항상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도 일반형으로 바꿔 써야 돼요. 얘는 일반형과 점 하나 좌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해 주시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얘가 공식이야.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알겠죠? 알겠죠? 외울 수 있어요? 외워.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저다 써놨잖아. 외우라고. 이건 수능, 이건 고3들도 계속 보는 거야. 알겠죠? 외워라잉. 공식. 알겠죠? 알겠죠? 얘 가지고 푸는 문제가 엄청 많아. 엄청 다양해. 여기서도 다양해. 근데 이거는 기하가도 다양해. 하여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대수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활용해서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5,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일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해봐. 이거는 시각화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나는 설명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니네는 바로 그냥 저거 나오면 공식 쓰시면 돼요. 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3이 어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됐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 설명이 이거잖아. 그럼 나는 점직선 공식을 쓰시면 되니까 2는 이제 외우면서 하세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 이거의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이 왜 들어가냐면 점이 직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져. 근데 우리는 거리잖아.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2 마이너스, 아니, a 곱하기 x1이야. 이렇게 곱하는 거야. 15.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미지로 외우는 게 더 오래가. 그러니까 이미지로 외우세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3k. 그 다음에 뒤에 얘 17.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일단 넘기셔야 되겠죠. 이거 넘기면 2배 루트에 9 플러스 k제곱 은 절대값. 얘는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유일하게 그거야. 니네가 1학년 때, 지금 1학년이지? 내가 절대값 처음 얘기할 때. 자, 절대값 벗기려면 어떻게 해? 그럼 니네가 중학교 수준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제곱이유.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우리 절대값 나오면 뭐 하는 거야? 무조건 나누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나눠 안 나눠? 이거 나눌 원래 나누는 건데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어차피 이 새끼 벗겨야 되잖아. 그쵸? 야, 얘를 벗기면 얘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하지. 무조건 플러스 될 텐데, 제곱하면. 마이너스여도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플러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그래서 얘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는 거지 절대값이 있다고 제곱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4. 이거에 9 플러스 k 제곱. 이거는 얘는 이제 절대값 의미 없어지고 그냥 이거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푸는 거야. 36 플러스 4k 제곱은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넘어. 그러면 얘는 5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정수가 하라고 그랬는데 인수분해 뭐 되냐? 4, 8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K는 정수가 4밖에 없죠. 그래서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 L이 있대요. 자, 기울기 나와 있고 점 나와 있으니까 직사방정식 만들 수 있죠? 만들어. Y는 기울기 K x-x1 플러스 y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니까 0,0부터의 거리가 루트 5라고. 그럼 이거는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 거리 공식 쓸 때는 식을 뭐 하라고 그랬어? 일반형으로 쓰라고 그랬지? 그러면 일반형으로 쓰면 얘는 kx y 넘어와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k는 0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반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점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계산하세요. 루트 5 거리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의 절대값 곱하면 00이지. 남는 건 뭐야? 3-k 얘밖에 안 남죠. 그쵸? 그래서 요거 푸는 거야. 똑같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루트에 뭐야 얘는 5k 제곱 플러스 5는 절대값 3-k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상태로 양변 제곱해서 k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생각해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일단 첫 번째 질문. 만약에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지. 이 거리가 어디 있어? 그쵸? 0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평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나한테 이거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거든. 이 거리를. 근데 내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를 뭘로 풀어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 두 직선 중에 하나를 뭐 해야 돼? 점으로 잡아야 돼. 어떤 점? 아무 점. 상관없잖아. 어차피 평행이니까. 거리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야, 어차피 모든 방정식은 무수히만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 간단한 거 아무거나 간단한 점으로 잡은 다음에 그냥 하시면 된다고.
자,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야. 얘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이야. 두 개가 평행인 건 증명도 안 해도 돼.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 거리를 구할 거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점은 최대한 뭐 해야 돼? 간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간단하다는 얘기는 정수근이어야, 정수좌표여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정수좌표 잡기 쉽냐? 안 쉽죠? 그쵸?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무거나 잡으세요. 예. 뭐 할까? 일단 여기에 개수가 있잖아. 그럼 얘를 먼저 0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 0. y에다가 0부터 넣으세요. y에 0 넣으면 x는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1, 0 이렇게 잡아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거리 공식 쓸 땐 직선 옆에 이렇게 좌표 쓰고 그 다음에 루트에 이제 외웠죠?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이렇게 곱해서 2 이렇게 곱해서 0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같은 문제고 이것도 오늘 배운 거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야. 그쵸? 일단 뭐가 있어? 이거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점 A를 지난다. 구할 수 있죠. 아까 배웠잖아. 항등식이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뭐야? k의 x-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죠. 그럼 점 구해. 어차피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며. 그러면 x-y가 0이라는 것과 x 플러스 y가 2라는 거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두 개 더하면 2x가 2니까 x는 1, y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a라는 점은 1,1이었어. 이거와 직선 2x-y 플러스 b는 0이라는 직선의 거리가 루트 5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설계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89번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